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본 주 영상하고는 다르게 조금 다른 경제적인 걸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아파트 값이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죠. 또 토지도 역시 땅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값도 떨어지고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인간의 값어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가진 자는 자꾸 주가가 상승을 하고 갖지 않은 자는 자꾸 떨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자라고 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그 가격이 최고로 기복이 심한 자리가 인천 송도 아파트, 인천 청라지역,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이런 식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곳을 대부분 보면은 생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생활 공간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일터 이런 것도 많이 좌지우지하지만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오른 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관광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더 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땅이 거의 외국 자본에 의해서 많이 잠식이 됐죠.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예전 과거로 돌아가서 정권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하실 때는 이 화교, 이게 중국인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화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터를 잡고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화교분들한테는 재산권을 많이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박정희 고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가게 하나 정도, 그 나머지 어떤 땅을 소유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막아놨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이제 차이나타운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형태로 해서 커지고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진짜 커지기 시작한 거는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면서 이제 그 관리를 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명박,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이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에는 땅이 개인 소유가 없죠. 모택동 시절 이후로 이게 다 개인 사유화를 없애버리고 국유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개인 재산이 없어요. 없는 걸로, 또 개인 땅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 땅 한 평도 사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가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분이 정치를 하시면서 제 생각입니다. 진짜 실수하신 게, 왜 그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왜 중국인들 자본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망쳐놨는지 그분한테 한 번쯤 가까이 있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만은, 이제 설마 그분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만은, 한마디로 장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옆에 사람이 배추 한 포기를 1,000원에 팔았는데 또 옆에 사람이 배추 한 포기 1,100원에 팔게 되면 옆에 사람도 1,100원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배추값은 점점 팔리면서 자꾸 값이 올라가게 되는 형색이죠. 이제 그 매점매색이 되는 거죠. 매점매색에는 어떤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관광 명소라든지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값을 올리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1,000만 원에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1,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나도 1,500만 원 받아야지라는 이런 최고 마지노선의 어떤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중국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 자본도 자본이지만은 국가에서 중국에서 대출받고 우리나라에서 대출받고 양쪽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자기 돈도 없이
집을 사재끼고 값은 높게 올려서 되파는 형태로, 아마 지금쯤 중국 사람들 마지막 탄 사람들은 몰라도 나머지는 아마 전부 다 팔고 본전 다 빼고 남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를 한다 하면은 이게 잘 뭉치지 않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가족 문화입니다. 가족 문화. 일본 군사 문화 하듯이 우리나라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고유 대대로 내려온 유교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야말로 그 공자가 태어난 나라이기도 하고 뭐 동이족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와 자기 가족 문화밖에 없습니다. 뭐 나라에 하는 거는 뭐 죽지 않으려니까 따라서 하겠지만은 이제 가족 문화다 보니까 돈을 한데 못 와서 그냥 큰 돈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거 중국과 우리나라 크기를 생각해 보라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의 성 하나에 있는 것과 우리나라 땅 크기가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쪽 자기 나라 땅에 재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뭐 내륙에 있는 사람은 바다를 보면 뻑 가겠죠. 그래서 강원도 쪽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주변 쪽으로 거의 중국 사람들 바닷가 주변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데 가보십시오. 한라산 중턱에 그냥 집 짓다 말고 땅 허접허접 사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만하면 그럽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반성 좀 하십시오. 어떻게 그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줍니까? 그 흔히 말하는 뭐 조선족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고려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 전에 지금 나이 들으셔서 7, 80씩 이래 되신 분들 6.25 전란 이전에 뭐 어떤 나라 이전에 흩어져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평생을 한번 고국에 오는 게 희망으로 삼는 그런 분들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간에 태어나 2세나 3세대가 과연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우리나라라는 어떤 정서적인 거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들어본 게 전부 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고향을 못 잊는 이유가 고향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겹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추억이 썰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얘기하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3년 몇 년 살고 나면 투표권을 준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죠. 짓거리를. 지금에 와서 그거를 없앤다 하면은 뭐 반발도 많이 심해지겠지만은 없애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애지 않으면 또 안 되고요. 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인 소유가 되지 않는데 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개인 소유고 몇 년만 살고 나면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도 생기고,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으리만치 해외를 다닌 사람인데요. 그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전부 다 이 유럽 쪽에 가면 환전을 해주는 자리에는 거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 그런데 2000년도 들면서부터 그 환전하는 곳이 저 중국인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중국인들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돈의 흐름을 갖다 중국인들이 다 휘어잡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덜 하는 것 같지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좀 덜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틀려졌죠. 이제 그걸 반드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영을 해서 줬던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투기해 놓은 그 물건이라고 그러죠. 투기해 놓은 땅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 뭐 관광지 명소 뭐 이런데 어떤 상권 이거를 전부 다 먹어 치웠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뭐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듣는 정치하시는 분들, 최상위에 계신 리더분들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은 우리 순수 대한민국 사람들 것이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욕구에 따라서 이리저리 자기 편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한번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 있는 제3국인들,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전국 전 세계인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야, 그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하길래, 참, 경찰들이 또 모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해외인들하고도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경찰력을 갖다가 그런 허접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쓰는 건지, 외국인들이 관광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윤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좋겠죠. 그렇지만은 도가 지나치게 실지 현지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 체류. 그리고 쓰시는 분들도, 그 체류자들을 쓰시는 분들도 확인해서 여권 여부와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쓰시고, 브로커, 그 중간에 그 외국인들을 소개하시는 분들, 뭐 그러니까 뭐 일자리 운영센터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불법 체류자를 갖다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골에 가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그 젊은 외국인 노동자 한 분 쓰려고 그 돈 10만원이 넘는 돈을 줘가면서, 그 시골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돈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 나이 드신 분들 가지고 놉니다. 아, 힘들어, 쉬어야 돼, 이랬어. 그 휴식 시간이야, 마칠 시간이야, 집에 가야 돼, 이런 말로서 그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한번 쓰고 나면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바쁜 농번기에 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물론 전 외국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인건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한국인 인건비보다 더 비쌉니다. 시골에 가보십시오. 우리 마을에는 정규 우리 마을 분들끼리 일하는 것을 하루에 일당 8만원 9만원 되는데, 그 사람들 오면은 최소 11만원씩 일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바뀐 법규가 뭐 8시간 근무하고 그 사람 숙식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어찌고, 이거는 기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어떤 단기 공사라든지 그 현장에 직접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 하는 그런 행위를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원룸 숙식 시설을 다 갖춰주고, 그러고 난 후에 일도 몇 시간 시켜야 되고, 돈은 얼마를 줘야 되고,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물론 하는 거 체계적인 거 좋습니다만은 그 체계가 지나치리만치 현재 있는 자국민들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뭐 터무니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